등소평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될 때까지 몸을 낮추고 일단 돈을 벌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2008년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그건 분명히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됐을 겁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미국의 경제력을 2배, 3배까지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오늘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돈을 좀 풀어서 뭐 부동산 기업들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식의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는 거를 조금 살려놓는다든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확실하게 틀어놓은 이 방향은 이거는 못 바꾼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중국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이 세계의 공장으로 일어섰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원리를 이제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자본 또는 서방 자본 또 한국 자본 이런 자본과 기술과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또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을 해서 거기서 꽤 괜찮은 품질의 저렴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내다가 판다라고 하는 이 컨셉이잖아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고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 1980년 이전까지 중국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컨셉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가 했던 경제 개발 모형입니다. 이게. 그거를 이 등소평 주석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국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들이 다 성공을 거두어서 선진국이 됐듯이 중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중국이 $10,000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한 15년, 20년 계속 가면 그건 분명히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됐을 겁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미국의 경제력을 2배, 3배까지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등소평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등소평은 그렇게 해서 도광양회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 될 때까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될 때까지는 조용히 돈만 벌어라. 그게 도광양회예요. 그러니까 몸을 낮추고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공산당을 하던 뭐 그다음에 뭐 세계를 지배를 하던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돈을 벌어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그것을 2008년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들어먹었다고 할까요? 전 세계는 미국 달러를 통한 금융망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금융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거,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되는 거고, 미국의 증시가 그래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 경제가 형편없어지는 거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다 퍼져나가게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그때 뭐 한참 뭐 휘청휘청하고 그랬었는데 한미 통화수합협정을 맺으면서 겨우 우리는 벗어나게 됐던 거고,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럽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그 부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그스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IIGS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인 거죠. 이 나라가 이제 빚을 굉장히 많이 쌓게 됐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이 빚이 많은 나라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빚 많은 남유럽 국가들이 다 문제가 돼서 까딱 잘못하면 이 유로 체제라고 하는 거, 유럽 단일 통화 체제가 붕괴될 상황까지도 가게 됐던 거고, 겨우겨우 독일이 돈을 내서, 독일과 이 북유럽 국가들이 돈을 내가지고 겨우 이제 이것을 해결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인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중국도 이때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에 처해지게 되니까 실물 경제도 다 안 좋아지잖아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건과 서비스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을 먹고 살지는 않죠. 먹고 사는 건 실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실물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출입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들마다 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제일 큰 문제가 생긴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나라들마다 다 실물 부문이 다 위축이 되다가 보니까 수입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수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다가 그때 중국이 착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걸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도 지금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빚을 내서 내수를 키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중국 경제가 성장한 거는 국가 부채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잘 팔아서 싼 값에 만들어서 거기다 이윤을 붙여서 그거를 세상에 내다가 팔았는데 너무나 잘 팔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 경제가 부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팔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사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에 기반한 내수 진작책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4조 위안의 돈을 풀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4조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조가 넘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중국이 뭘 했냐면 고속도로 만들고 고속철도 만들고 뭐 지방 공항 갖다 곳곳에다가 공항 만들고, 그러니까 서역 개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무역을 기반으로 한 발전은 이 동부 해안 지방이죠. 상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티안진이라든가 이쪽 그러니까 해안 지방, 배가 닿는 지방, 항구 위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2009년부터 이제 빚을 가지고 부채 기반의 내수 진작책을 쓰면서 시안이라든가 뭐 이쪽 내숙, 충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인프라 투자가 된 거예요. 고속철도, 고속도로, 신도시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게 가능했던 것이, 중국은 별로 빚이 많지 않았어요. 전부 내다가 팔았기 때문에, 파는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굳이 빚을 쓸 이유도 없었던 거고, 중국 정부가 거기에 신경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컸던 거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제 막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내수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중국 내부에서 막 수요가 생겨나니까. 그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중국에다가 뭐 광물 자원 같은 거 수출하고, 이 산유국들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수입을 못 하는데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여전히 그걸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세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그동안 쌓아놨던 달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다 달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달러를 비축을 해놨는데 2012년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을 했어요. 중국몽을 내걸었습니다. 중국몽의 핵심은 뭐냐? 중국을
말하자면 세계 중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명나라 청나라처럼 그런 중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대1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동안에 2008년 9년부터 중국 내부에 인프라를 깔았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대1로예요. 그거는 중국이 달러를 그동안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다 갖다가 이제 중국이 돈 빌려주고 그거 가지고 뭐 항구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주고 송유관도 깔아주고 뭐 별걸 다 한 겁니다. 미국은 못하는데, 유럽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구세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 인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허접해 보이는 거죠. 저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야, 미국 별거 아니잖아. 네가 뭐라 그러면 내가 들어야 돼? 아니야. 그 국제기구에도 발언권이 중국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국제기구에 회비도 많이 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유엔이며 IMF며 월드뱅크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중국이 최고네. 영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 그러니까 이제 전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울프 워리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뭐였습니까? 람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또 스타워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거의 미국 아닙니까? 그게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울프 워리어 전랑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지키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를 지키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제 정책 면에서도 야, 미국에 의존하지 마. 다른 나라에 의존할 거 없어.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 그동안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데서 다 들여다 썼잖아. 또 독일 이런 데다가 들여다 썼잖아.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자급자족해.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으면 2025년까지, 2025년이면 내년이죠. 2025년까지 첨단 반도체 자급률 70%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정책을 세웠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로 높여.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이 다 만드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주 개발도 중국 기술로 하는 거고, 자동차도 중국 기술로 하는 거고, 반도체 중국 기술로 하는 거고, 다 중국 기술이야. 이렇게 가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시아는 중국 거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모멸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요. 중국 동해안이 쭉 있잖아요. 바다 조금만 나가면요. 이 섬으로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의 류큐 열도가 있죠. 그 조그만 섬들이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끝에 가면 타이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조금 연결시키면 필리핀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거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 나라들이 근데 다 미국 편이잖아요. 이게 다 미국 동맹국들인 거예요. 미군 기지들이 다 거기 있어요. 가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리적으로 봉쇄가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어떻게든 이걸 뚫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못했느냐? 뭐 군사력이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에 덤빈다는 거는. 그러니까 타이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기들 영토인데 미국도 타이완을 중국 영토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하는 거는 그래도 미국이 야 그거 무력 점령은 안 되는 거야 하고 미국이 그 선은 긋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점령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싶은 거는 무력 점령을 하고 싶은 거고 최소한 이 동아시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을 몰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 번 걸 가지고
이 방산 무기 제조업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수익률이 매우 낮은 투자예요. 제가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이 2010년대부터 수익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뭐였느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걸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기술은 서방이 좋고 자본도 서방이 좋고 노동력은 중국이 좋고, 그러니까 그걸 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내다가 판다. 그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그들이 시작한 건 뭐냐? 수익률이 낮은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자급자족. 팔리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TSMC,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중국이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맡겨서 그 반도체를 조달해서 쓰면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화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삼성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체 제작한 반도체를 쓰기 시작한 거죠. SMIC라고 하는 중국 내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에서 제조한 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만의 TSMC가 만든 것보다 원가가 훨씬 높을 겁니다. 보나 마나예요, 그거는. 왜? 기술이 없는데 어거지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거기에 낭비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국의 중국 제조 2025이고 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인 거고, 뭐 아무튼 이 중화를 향한 그 움직임들이 다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항, 고속도로, 또 신도시 이런 것들. 공항은요, 빈 공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공항은 생겼는데 비행기가 안 다녀요. 고속도로, 자동차가 안 다니는 고속도로, 이거 한두 개 아닙니다. 짓다가만 중단한 고속도로, 이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도시는요, 빈집이 뭐 1억 3천만 채래나. 이 빈집, 유령 도시에 관련된 숫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숫자는 없어요, 여기. 이걸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성사진, 야간 위성사진을 갖고 계속해서 불이 꺼져 있는 도시들 뭐 이런 걸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빈집의 숫자를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적은 건 6,500만 채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5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도 빈집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빈집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거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에 빈집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빈집은 그게 아니고요. 새로 지은 집들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는 집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보통 소비자들도 그런 빈집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제가 쇠락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쇠락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해결을 하려면 과거의 모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번영했던 모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왜? 그거는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유럽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금 들어선 2010년대부터 들어선 이 방향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현상이고 정치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중국인들의 정서상 바꿀 수가 없다. 특히 링링하오 세대라고 하는 링링하오라고 하는 게 00 이후 세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대들은 그야말로 국뽕에 취해 있는 세대인 겁니다. 중국이 최고야. 이런 세대인 거, 젊은 세대.
그런 세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왜? 중국이 세계를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의 뭐라 그러나 세례를 받은 세대라고 할까요? 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과거의 그런 번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